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 박사님의 고언직설 코너입니다. 예,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그 6월 21일 날 금요일 날 또 집회에 나오셔 가지고 또 한 말씀도 해 주시고 또 가장 짧지만 임팩트 있게 하셨습니다. 그날 그렇습니까? 오신 분들이 다 길게 좀 하셔가 좀 이렇게 그랬는데 그날 아주 짧게 하실 말씀 다 하시고 이렇게 잘하셨다고 평이 좋았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집회를 준비하고 이렇게 실행을 하고 마무리까지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겠어요. 예. 그게 뭐 200명도 아니고 몇천 명 되는 그런 집회에다가 또 여의도를 돌아서 오는 예. 그런 또 행진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도 뭐 별 사고 없이 예. 이렇게 잘 마무리됐고 또 그런 집회 자체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 다만 그 당에 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예. 그게 좀 아쉽기는 해요. 그래도 예. 이 황 수장 그 앵그리블루 집회가 예. 끝난 뒤에 온다고는 들었을 텐데 다 들었죠. 최소한도 좀 몇 사람이라도 남아가지고 예. 이렇게 좀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면은 예. 당으로서도 도움이 되는 거지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내일을 갖춰주는 게 예. 근데 옛날에 일과가 이제 끝났다고 싹 가버리고 하든가 말든가 오든가 말든가 하는 거 그 자체가 참 뭐 어쨌든 그 앵그리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도 다 국민이고 유권자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당에 왔으면은 좀 잘 맞아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아마 많이 불편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뭐 여야 다 불편한 그래 사람들이 많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뭐 그날 사과나무를 그게 이제 황교안 대표한테 전달하려고 이제 차에 위에 싣고 이거 그 사과나무 세 그루 중에 이제 살아남은 두 그루 모양이 좋네요. 근데 썩은 사과나무라고 하더니 아니, 썩은 사과나무인데 그날 그 황교안 대표한테 전달된 데는 썩은 사과가 주릉주릉. 아, 그랬습니까? 예. 여기는 이제 사무실에 두니까 썩은 사과가. 그래서 이제 예. 그날 갖다 줬는데 그걸 갖다가 셔터를 닫고 예. 안 받겠다 해서 그 셔터 문을 여는데 이 농성하고 몸싸움도 벌어지고 거기서 한 3, 40분 소모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정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다양한 예. 어떤 생각이라든가 또 표현 예. 또 요구, 욕망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용광로에서 용해를 시키는 예. 그런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좋은 소리, 칭찬하는 소리, 귀부돌하는 소리도 하겠지만 쓴소리 사실은 그게 더 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뭐 인지상정이겠지만 황교안 체제라든가 이런 주변 입장에서는 또 황 수장이 지속적으로 이런 고언을 하니까 좀 마뜩잖아 할지 모르지만 그럴수록 더 포용력을 보여야 하거든요. 예. 그래야 큰 정치인이구나. 사람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 저분의 그릇이 얼마인가. 근종 우리가 무게를 달아보지 않습니까? 딱 보면은 저 사람이 얼마가 나가는지 그걸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 8, 90년대는 정치권이 이제 이런 밖에 장애 집회가 있고 하면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그렇죠. 또 끝나서 당에 간다 하면 당에서 사무총장이나 차장이 남아 있다가 또 와서 아이 고생했습니다 하고 사실 뭐 그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이지 거기에 가서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요 썩은 사과나무든 좋은 사과나무든 그 받아들이면서 그 고맙다 우리가 그런 충고 또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다 캐치를 했다. 예. 그걸 당에 또 당의 정책이라든가 뭐 국회 활동에 반영을 하겠다. 그럼 서로 좋잖아요. 예. 그런데 최근에는 뭐 정치가 워낙 삭막해지다 보니까 그런 목소리들에 대해서도 아예 마이동풍 귀를 막아버리고 그건 뭐 문재인 정권은 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권 전체가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부분에 지금 아주 그냥 삭막해지고 있고 또 이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적 감수성이 아주 높아야 하거든요. 예. 대중이 뭘 원하는지, 예. 대중이 어느 방향으로 예.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데 예. 그것을 캐치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그 당내에서 예. 왔다 갔다 하는
예. 또 당내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예. 여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 국회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가 됐잖아요. 나는 어떤 생각으로 그런 합의를 했는지부터가 이해가 안 야, 가요. 그래도 그 이야기를 지금 좀 해볼라 했습니다. 아무리 그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 같으면은 그런 합의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또 그런 합의를 하려면은 뭔데 그 장외투쟁을 그렇게 오래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의문이 그냥 있는 게 국회 못 들어가서 그냥 안달이난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를 그렇게 나왔다면 적어도 세 가지 뭐 일상적으로 과격한 요구도 아니고 그렇죠. 평상적인 요구가 첫 번째는 사과해라.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고소 고발을 지하해라. 한 5, 60명 걸려 있잖아요. 세 번째는 이제 원점에서 패스트트랙을 시켰던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 그런 정도를 가지고 뭐 상대가 그걸 들어준다 하면 그래 그러면 우리도 장애투쟁을 접고 들어가겠다. 그런 게 상식인데 이번에 보면 나경원이 뭐 합의해서 처리한다라는 말 하나만 듣고 사인까지 해서 기자들 앞에 발표하고 한국당에 와서 사후 추인을 받으려다가 이렇게 그냥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황 대표는 나경원하고 통화가 아니라 이 서로 소통을 안 했다고 보십니까? 저렇게 원내대표끼리 장외투쟁을 정리하고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요. 고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황교안 대표가 이런 네. 정치적 협상이라든가 또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간에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그건 뭐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빨 방법은 없죠. 그러나 최소한도 지금 합의해서 처리한다가 아니에요. 합의 정신을 네. 존중해서 나중에 처리를 한다기 때문에 합의 정신 정신이라는 게 합의를 하려고 노력은 우리가 열심히 정신으로 했는데 안 된다 하면 그냥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반대를 한 이유 아닙니까? 예, 그렇죠. 한국당 의원들이. 예. 다른 건 몰라도 뭐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얼마든지 뭐 신축성이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 정책적 사안이지만 이 선거법의 문제는 사활적인 문제예요. 자기들 한국당이 각자의- 살아남느냐 안 남느냐의 사활적인 문제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선거법에 관해서는 여야가 합의 없이 예. 어떤 일방적으로 처리한 예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건 뭐 문재인 대통령도 대표 시절에 야당 대표 시절에 합의 처리가 원칙이라고 주장을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관찰할 수 있는 명분도 있고 또 국민적 지지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까지도 받아내지 못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적어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가서 도장을 쾅쾅 예. 찍었다 예. 하면은 당의 추인이라는 것은 말이 추인이지 적어도 원내대표가 예. 거기에 대해서 당에 와서 추인을 받았을 경우는 거기서 추인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당이 살아나는 거고 또 국민적인 명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추인을 받기 이전에 합의 도장을 찍기 이전에 당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아니 당 대표는 물론이고 또 당의 중요한 중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 그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거의 당내에서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런 안을 가지고 가서 싸워야죠. 또 그래, 받아내야죠. 예, 예. 더군다나 지금의 경우는 여당이 코너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예, 목함 뭐 이런 사건. 아니 추경안 문제도 있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예. 있어서 여당이 코너에 몰려 있어요. 물론 야당도 왜 민생을 외면하냐는 그런 뭐 비난도 있지만 그건 늘 듣는 예, 얘기예요. 항상 뭐 쓰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표와 이 정치적 경험이 없으니까 이러이렇습니다. 이거 이 선에서 괜찮겠습니까? 하고 합의를 봐야 하고 또 당내 주요한 그 중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내 여론을 왔다 갔다 하고 또 말하자면 정치적 경험이 많은 분들 네. 그런 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합의가 된 상태에서 도장을 찍어야죠. 그런데 그게 내가 볼 때는 전혀 잘 안 된 것 같고 또 하나 그렇게 해서 추인을 못 받으면요. 나는 참 넓은 신 아량으로 추가 협의에 응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왜 액을 구걸을 합니까 또? 깨끗이 원내대표를 그만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상식일 것 같은데 적어도 이러한 중요한 협상에 있어서 실패를 하고 사고를 쳤죠. 원내대표의 그런 안에 대해서 뭐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할 수는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대다수 제가 듣기로는 뭐 압도적으로. 거의 뭐 100%의 의원들이 반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만두는 게 그게 정치적 도의고 자신의 그런 책임을 지는 정치 아닙니까? 과거에 야당 시절에 박영선 그 원내대표가 당내 주인이 그만둔데 그만뒀어요. 그때 조금 있다. 그만뒀죠. 맞습니다. 원내대표. 그런데 지금 무슨 명분으로 야당하고 가서 협상을 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웃기잖아요. 건 당사자가 그걸 앉아서 지켜보면서 이게 추인이 부결되면 보통은 얼굴이 흑색이 되거나 굉장히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서 또 당에 끝나고 난 이후에 정말 내 책임이다. 반성한다. 그리고 물러나겠다라든지 말씀대로 아니면 이거 정말로 할 말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얼굴 표정 하나 맡기지 않고 남 이야기 하듯이 그러면 또 야당하고 다시 협의를 한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유체이탈 화법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 한국당의 정치가 왜 저렇게 가나. 그래서 예. 뭐 제가 뭐 일부러 한국당을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약자의 입장에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처럼 여당 일방통행식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급적이면은 한국당이 제 정신을 갖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치를 하라는 차원에서 가끔 쓴소리도 하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책도 하고. 그런데 지금 나경원 의원이나 일부 그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은 역시 한국당이 웰빙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말하면 인적 청산도 안 됐어요. 과거에 뭐 박근혜 탄핵 문제라든가 이것도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 무임승차예요. 문재인 정부가 워낙 실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에 반사적인 이득을 봐가지고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도 이렇게 됐나? 이제 좀 허리를 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국회가 안 열려갖고 의원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민주당만 하더라도 그 경선을 앞두고 그 지역에 권리당원 늘리지라고 아주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의원도 그런다는 얘기가 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천하태평이에요. 천하태평이에요. 그리고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당의 저런 원내대표가 합의를 보아온 상황이 당의 의원들 대다수에 의해서 부결되는 이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하고 나경원이하고 합의해서 시켰는지 아니면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말을 한마디들 하지 않고 대표는 이 일에서 지금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당이 대표와 원내대표가 따로따로 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원내에 복귀한다라는 문제는 합의는 원내대표가 할지 몰라도 그 전략과 결정의 핵심은 당 대표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은 당대표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 스펙이 무슨 거짓말이니 아니니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지 황 대표가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자기는 알았다 몰랐다. 또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당이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황교안이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당이나 언론을 상대로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답답해요. 예. 과연 저런 시스템, 저런 지도력, 정치적 리더십, 뭐 황교안 대표든 나경원 대표든 또 전체 당의 그 갖고 있는 한국당이 갖고 있는 정치 리더십의 그런 총량, 또 전략 이런 것으로 볼 때 과연 저 사람들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하고 이어서 2022년 대권에서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일어났던 이런 목함 노후 기순 문제라든가 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거기다 이제 조국 법무장관설까지 지금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과연 당에서 제대로 저 여당 측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당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서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다 각자 뿔뿔이 돌아다니면서 지 얘기들만 자기 얘기들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야, 참 한국당
저래도 되나 지금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정당이 정상적인 정당의 의사 결정 구조는 그거는 결국은 가게를 오래 사는 이 운영하는 사람도 가게를 운영하는 노하우가 있듯이 정당에도 내려온 짜임새가 있는 건데 지금 나경원은 어제 합의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과 재협상을 하겠다. 그러면서 합의문에 대해서는 황교안과 논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무슨 뭐 각종 행사 토론에 보통 날처럼 똑같이 다니고 있고 황교안도 또 뭐 여성 패스 단위 회의니 뭐 행사에 똑같이 다니고 있어요. 아무 일도 두 사람 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제가 정말로 좀 화가 나는 거는 나경원과 황교안의 표정의 변화가 없는 정치인이라는 게 이런 게 부결되면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안 그러면 뭐 진짜 울고 싶다 한다든지 그게 정치적 메시지 아닙니까? 그 표정이 메시지죠. 표정이라든가 예. 말이라든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거든요. 예. 근데 두 분 다 뭐 법조인 출신이어서 그런지 예. 전혀 그런 정치적 메시지가 없는 것 같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저는 느낌을 받아요. 내가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고 또 언론한테 이렇게 스포트를 받다 보면은 나라고 대권 못할 게 뭐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또 황교안 대표도 뭐 지금 대한 부재론, 대세론 이게 제일 나쁜 겁니다. 예, 대세론, 대한 부재론 나오면 그 사람은 끝장이에요. 끝난 거죠. 예. 당내에서 여러 사람들이 판을 이루어가지고 세를 이루어서 서로 말하자면 경쟁 체제로 경쟁하고. 들어갈 때 그게 역동성도 있는 거고 국민의 관심도 모으는 거고 판이 어우러지는 또 거예요. 당의 지도부끼리 싸움도 나고 해야 그게 돌아가는 거거든. 지금 한국당이 여기다 보면 보세요. 뭐 우리가 많이 비판도 하지만 조국 다 키우려고 하죠. 유시민 키우려고 합니다. 또 이낙연 키우려고 그래요. 나머지 사람들 또 반문은 아니지만 뭐 비문 세력들 뭐 박원순이든 이재명이든 다 누가 보더라도 야 저런 분들이 한판 붙으면 재밌겠네. 벌써 판이 어우러지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황교안 대표 빼고 나면은 과연 어떤 사람이 싹수가 있냐. 소위 말해서 한번 해볼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나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뭐 황교안 대표가 더 이제 정치적 역량을 키우고 리더십도 키워가지고 말하자면은 뭐 총선에도 이기고 대선까지 그거를 잘하면 모르지만 그 중간이라도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또 저쪽에 가만히 그렇게 있습니까? 황교안의 밑을 엄청나게 파댈 텐데 그래서 만약 낙마를 한다든가 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랬을 경우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완전히 그러면 보수는 괴멸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애국당까지 지금 뭐 자유 무슨 우리공화당인가? 예, 우리 공화당. 이렇게 뭐 당명도 고치고 그게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 뜻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 알 길은 없지만 야권은 지금 자꾸 분열 내지는 지리멸렬한 상태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황교안 대표가 총괄적으로 큰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프레임을 짜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미흡한 것 같고 그걸 도울 수 있는 참모들도 과연 있느냐. 당내에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과거에 무슨 진박이다 무슨 친박이다 해갖고 그 핵심 인사들 몇 사람하고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해갖고 당내에 또 많은 사람들은 또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양하게 의견을 드려야지. 그러니까 좀 뭐 약간 샤이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황교안 대표도. 예, 많이 쉬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그냥 이렇게 오픈 마인드가 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과거 이해창 예, 총재도 그랬었죠. 그렇죠. 예. 저도 뭐 식사도 몇 번 하면서 그때 고차장 정치부 차장 때도 그렇고 부장 때도 그러면서 내가 우리 고차장 고부장까지로 이렇게 편한 사람하고 좀 식사를 하려고 왔습니다 해갖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코치도 좀 해달라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노력조차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래서 면이 당에 많아요. 상당수는 그냥 두고 보자. 너네들 좀 있으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일부 이제 거기에 줄을 쓴 핵심들만 나름대로는 코치하고 어쩌고 하는데
자, 이게 그 정치 역량의 근본적인 한계가 다 나경원하고 황교안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저렇게 행사 쫓아다니고 지금 마치 대선 유세하기 한 6개월 전처럼 처신할 게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물러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요. 딴 행사들 다니면 나경원이한테 기자가 묻는 게 리더십에 대한 당내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니까. 당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다. 재신임 문제도 논다니 나는 못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인영이 재협상은 꿈도 꾸지 마라 하니 우리 의원들 의견이 국민들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여당이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 이러고 합의문을 황 대표와 최종 조율했냐 물으니 다 논의한다. 이런 말을 해요. 자, 황교안은 또 한술 더 떠서 나경원이 이래 말을 했으면 내가 언제 어떻게 나경원하고 합의문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들었고 어떻게 지시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어떻게 부결되었다라는 부분을 말을 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찾아야 될 건데 지금 문제가 마치 늪에 서서히 빠져들고 있는 것처럼 문제도 지금 진단하지 못하고 저 두 사람이 막연하게 그냥 아프리카에 보면 그 초원에 이 동물의 왕국 보면 뭐 사자가 한 마리 나오면 막 사방으로 뛰잖아요. 그럼 막연하게 뛰는 거예요. 그건 생각도 안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늦은 놈이 한 놈 잡혀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경원과 한교안이 하고 다니는 걸 보면 이것이 과연 원내 복귀에 대해서도 누군가 전략을 짜고 그걸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황하고 나는 정말로 대화를 하고 있는가. 저 두 사람이 서로가 각자 똑같은 단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가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하고 대표하고 저 원내대표 좀 오세요. 조찬 좀 합시다 해서 황교안은 나경원에게 그래도 내가 대표니까 당신은 내 지시를 따라야 되고 회의 구조를 통해서 정해진 의견 안에서 움직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나경원은 아유 원내대표가 전부 다 안에 거를 이렇게 총괄하겠소. 당신은 그냥 내 거 하는 거 보고나 들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지 둘이가 지금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서로가 내가 당의 주인이다라고 서로 무시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지금 의아스러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뭐 무시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간에 긴밀한 어떤 소통,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뭐 증거는 없어요. 예. 그러나 두 분의 그러한 멘탈리티,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 그런 것 같고 또 나경원 대표도 의원들의 의견이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하면은 국민들의 의견을 지금까지 안 들은 겁니까? 의원들한테 안 물어본 거죠. 제대로 수렴을 해갖고 협상에 가서 도장을 찍든가 말든가 해야지요. 또 설사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했으면은 주인을 받지 못했으면 그건 자기 책임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까지 물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건 정치인으로서 빵점이에요, 빵점. 내가 말하자면 의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을 못했다든지 아니면 협상력이 좀 부족해서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 책임이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한번 다시 해보겠다. 뭐 그런 의사표명을 하든가 아니면 내 책임이니까 내가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러나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황교안 대표고 다 상의했다고 하면은 그럼 뭐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두 부분 간에 소통이 있든 없든 정치에 있어서는 저렇게 지켜야 할 말하면 안 어떤 되죠. 선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으면 그걸 다 설사 상의를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또 안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황 소장하고 저하고 뭐 어떤 관계가 있을 때 문제가 생기면은 그게 내 책임다 하면은 더군다나 아랫사람이 깔끔하게 또 맡아야 하는데 지금 같이 물고 들어가서 어찌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런 일이 벌어진 지 이틀이 되었으면 당 내에서 깔끔하게 원내대표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재협상을 시도해보고 안 되면 물러나겠다. 옛날에 박영선 원내대표 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박영선뿐만 아니라 다 그랬죠. 과거에 여야 어느 원내대표든 간에 중요한 협상에서 예. 말하자면 당내 주인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야당과 협상에서 깨졌다든가 뭐 어쩌다가 할 수는 있으면 그거야 뭐 문제가 될 거는 없지만 당내에서 대다수 의원들이 추인을 못 받았다는 건 불신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앞에서 누가 어떤 의원이 나와가지고 당신 물러가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을 안 했다고 좋은 그랬어요. 말로 하는 것이지. 예, 좋은 말로. 더 노력해 주세요. 그건 물러가라는 이제 얘기. 좀 있으면 물러가라 소리가 곧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이 사람들의 진짜 큰 문제가 있는 거는 자, 그런 지경이 가기 전에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라는 이야기가 나경원이나 황교안에 의해서 나오고 둘 중에 하나는 그 다음에 당에서는 그걸 갖다가 그래도 책임지겠다는데 한 번만 더 맡겨보자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리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의견조차도 당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당의 협상에서 들고 가는 안을 당의 공식 회의에 최고위원 중진 연석 회의 옛날 같으면 또 뭐 당무회의 이런 데서 붙여서 협상의 가이드라인이 이만큼이다 하고 가야 그게 자기 정치 수명도 오래가고 정치적으로 노예한 거죠. 그런데 원내대표 임기가 1년이라고 해서 그게 1년이라는 거는 대과가 없는 한 1년인 거지. 그렇죠. 이런 큰 사고를 쳤으면 그러면 그거는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대표도 선거에서 큰 선거에서 지면 다 책임지고 물러나지 않습니까? 홍 대표도 뭐 임기하고 관계없이 뭐 작년에 물러났지 아니, 않습니까? 그 전에도 다 네, 마찬가지죠. 다 그랬죠. 이런 큰 협상에서 실패하면 그건 물러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 왔으면은 황교안 대표는 그런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정치적 메커니즘을 제대로 모르고 또 거기에 대한 보좌팀도 제대로 꾸려졌는지 이런 것도 의문입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아주 엉거주춤하지 않습니까? 원내 들어가겠다는 것이 말하겠다는 지금 것이 노란지가 한 달도 훨씬 넘었어요. 한 달도 넘었어요. 선별적으로 아무것도 들어가겠다는 안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그냥 뭐 엉거주춤 그렇게 들어가다가 그냥 여기저기 다 들어가서 뭐 국회 활동을 하겠다는 건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안달일 거예요. 들어가서 폼도 좀 찾고 뭘 좀 해야 하는데 예산도 좀 추경한다고 심의한다 해갖고 자기 지역도 좀 따와야 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야말로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딱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이런 때 리더십을 보여야 하거든요. 당이 엉클어졌을 때 탁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오. 또 그래서 최고위원을 탁 소집해가지고 해야 하거든요. 최고위원 중진회의를 연석회의를 소집하든가 해가지고 원내대표 문제 또 협상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을 건 긋고 추진할 건 추진하고 또 결단을 내릴 건 내려야 하거든. 그게 이제 쾌도난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아, 저 사람이 정치 경험도 없고 이제 막 또 빠지도 안 달고 있는데도 아, 인물이 되는구나. 그릇이 크구나. 이런 걸 판단하는 건데 지금은 그것을 안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공연이 뭐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강연한다 뭐 한다 하는데 그 몇백 명 데리고 강연한들 그거 얼마나 듣습니까? 거기다가 말 잘못하면 그게 이미지 개선도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보면 가는 아니, 데마다 우리 지금 사고가 나고 있잖아요. 황 소장만 해도 하루에 듣는 사람이 몇십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도 내 이야기를 지금 하루에 몇만 명, 10만여 명이 듣고 있어요. 그 이 학생들 몇 데리고 앉아가지고 뭐 이 얘기한들 그게 무슨 홍보 효과가 있습니까? 그럼 그 홍보 효과를 낼 만큼 메시지를 정확하게 만들어갖고 와서 그래서 언론한테 말하자면 리리스를 해야 그 홍보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고 가갖고 사고만 치고 다니면 아무것도 안 되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표도 여기저기 돌아다닐 게 아니라 그동안 뭐 무슨 민생 투쟁 대장정이라 해서 돌아다녔어요. 또 지금은 여야가 지금 엉클어져 있는 상황에는 좀 차분하니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그걸 수습을 지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수습도 하면서 자기의 리더십 또 메시지를 정확한 이런 때 내 보여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본인도 정치적 그런 경험이 없지만 참모들이라고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나 혼자 해도 그 다 하루아침이면 다 만들어낼 것 같은데. 그래서 거의 지금 뭐 생색내거나 뭐 이렇게 호도하는 일에는 앞장들을 서고 있고. 그러니까 내년 이제 총선에 공천이 있으니까 황교안 대표 이렇게
눈도장 찍는 일이라든지 예. 그냥 박수 쳐주고 기부도란 얘기하는 데는 앞장서는 것 쓰고, 같은데 예. 정말 필요한 일 예, 그런 일에는 다들 뒤로 뒤로 빠지면서, 쓱 빠져가지고 빠지면서 지켜보는 거죠. 지금, 예,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괜히 잘못했다가 이렇게 같이 덤태기 쓰기 싫으니까 예, 그런 그래서 것 같아요. 마치 지금 다 대다수가 황을 이렇게 띄워놓고 그러고는 거기서 벌어지는 일에는 다 발을 빼고 뭐 일부는 아분을 하고 또 일부는 그래 그러다가 무너질 거니 어떻게 보자고 누구도 여기서 어떻게 수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마지막으로 제일 단점은 제가 봤을 때 얼굴에 희노애락의 표정이 없이 항상 AI 로봇처럼 똑같아요. 나경원은 저런 일을 겪었으면 보통 사람이면 굉장히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표정 변화가 없고 황교안도 마찬가지로 요즘 가는 데마다 실수를 하고 저러면서 꼬여가고 있는데도 도저히 얼굴에 표정에 변화가 없어요. 근데 정치인이 표정의 변화가 그 소통 아닙니까? 리액션이고요. 저렇게 표정의 변화가 없는 두 사람이 이 시기에 동시에 원내대표하고 당대표를 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 보수 야당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표정이 없는 걸 보면은 정말 인격수용이 너무 돼가지고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성인급, 도사급의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뭐 황교안 체제 이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고 여러 가지 그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국당이 그러한 기대에 부응해서 정말 전심전력, 전력투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만이 내년 총선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정권을 되찾아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국민의 기대에 상당히 지금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고 또 보수 세력들도 좀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저런 리더십, 저런 어떤 당, 뭐 특정인이 아니라 당의 그런 행태라든가 그런 모습으로 과연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겠나. 더군다나 지금 운동권이 주축이 되어 있는 아주 민주당의 그런 달코 다른 전략에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참. 저도 뭐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참. 그러한 우려를 뭐 황 소장도 그동안 꾸준히 제기를 했지만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우려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뼈아프게 느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정말 예, 그래서 위기를 위기로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달나라 사는 사람들 같아서 이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일부 마치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